네, 안녕하세요. 본생입니다. 오늘 어떤 이 촬영, 이 섭외 장소가 좀 오늘도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장소를 찾고 있는데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좀 별로 안 좋은 여건인데 약간 소음도 있고, 근데 일단은 비상용으로 먼저 촬영을 해두자.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장소에서 필요한 그 부분을 이제 좀 약간 요점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됐어요. 시작되면 그죠. 전 세계 어떤 원톱의 어떤 국가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무조건 따라야죠. 벌써부터 그죠. 나토에서는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벌써부터 뭐 미국이 원하면 방위비 협상 뭐 새로 할 용이 있다. 그 말은 뭐 돈 줄게. 결국은 그 말이죠. 그 거대한 나토라는 어떤 그 단체도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 되면 앞으로 그죠. 트럼프 2기 때는 어떤 세상이 다가올까 좀 골치 아프죠. 정말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요, 견제 장치가 없다는 거죠. 단지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다, 요거보다는, 그죠,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다 장악해버리면 행정과 입법을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견제 장치가 없다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일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국의 어떤 독주, 횡포,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죠. 트럼프도 당선 인사 그런 데서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2기의 키워드는 배신과 충성이다. 그 말은 뭐죠? 나한테 충성한 사람은 같이 가고, 과거에 1기가 끝나는 시점에 나를 배신한 사람은 그냥 안 둬. 반드시 복수할 거야. 약간 그런 뉘앙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그 사람은,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행정과 입법까지 다 장악하고 견제장치가 없는데 4년 동안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좀 머리가 아파요. 한 번 더, 그죠?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 이런 장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또 우리가 골치 아프다, 좀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뭐 주식은 주식이니까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죠. 트럼프랑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당선 인사를 할 때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국의 우수한 조선,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협력을 하자. 어차피 미국은 못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 몰락하면서 미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은 어때요? 그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억지로라도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너무 최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아예 스톱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아도는 자재로 활용을 해서 조선업을 열심히 해요. 조선업도 보면요, 컨테이너선 위주고 출혈이죠. 손해보고 계속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뭐 승부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그런 부분, 조선,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어떤 내수 경제 이쪽으로 돌린 게 아니고, 그죠? 해군, 그러니까 어떤 국방, 그러니까 방산, 해군 전력 이쪽으로만 집중한 거예요. 왜냐? 일반적인 컨테이너선 이런 걸 만들어서 뭐 팔면 뭐 적자 보고 팔기도 하지만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기술력이나 어떤 유지 보수 차원에서. 근데 그 방산업종은 뭐 자기네들이 쓰니까 문제가 있어도 시시하면 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방산 쪽으로 해군 전력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미국을 월등하게 앞서 나가요. 해군 전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미국도
태평양 이 지역을 압도적으로 중국의 해군력이 증강한다. 아, 이거는 위기다. 그죠? 대만하고 전쟁하면 대만 전체를 다 에워쌀 해군력이다. 위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첫 마디가 조선의 어떤 협력, 이 부분은 상징성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죠? 어찌 보면 그 트럼프의 첫 테마, 그리고 조선주는 그동안 많이 쉬었죠. 소외받고 많이 쉬고, 그런데 또 조선업종의 향후 전망이 밝죠. 전망이 밝고, 수주 잔고도 한 3년, 한 3.5년치 정도 수주 잔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점은 시장의 주도주로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그죠. 일단은 LNG 이쪽에서 먼저 반응을 보였고, 우리가 조선을 건조를 한다는 것도 순차적으로 흘러가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LNG, 우리나라는 LNG가 주력이니까 마지막에는, 그죠. 이 본행제. 그러니까 내부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한국 카본, 그죠. 한국 카본 요거 괜찮냐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조선주는, 그죠. 무리지어서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대장주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를 하면 후발주들이 단계 따라가는 거죠. 그래 보면, 보통 보면요. 조선주는 약간 패밀리로 엮어보는 게 편해요. 질문을 하신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동성 화인택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동성 화인택, 한국 카본 두 개를 같이 놓고 두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안 움직인 애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대응을 저는 한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 카본과 동성 화인택 두 개를 두고 보면 편하다. 근데 한국 카본이 시총이 높죠. 한 5천억대. 동성 화인택이 한 3천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그죠? 조선 어떤 본행제 외에 어떤 부수적인 어떤 그런 업종, 사업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카본 섬유, 이런 쪽에 어떤 사업도 하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선 업종의 몰빵은 아니다. 그래서, 조선 업종으로 만약 움직인다면 동성 하이텍이 먼저 탄력이 좀 더 좋고, 한국 카본이 뒤따라가는 약간 그런 성향을 보여. 그래서 지금은, LNG가 대세, 조선임이 대세. 이래 본다면, 최소 동성 하이텍과 한국 카본을 반반씩 이래 구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국 카본 한 종목에 그냥 올인 몰빵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보면, 그죠. 일성하면 또 세진중공업하고 또 같이 움직이죠. 최근에는 동방성기까지. 그런 식으로 패밀리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죠. LNG가 돌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방폭등 만드는 대양전기공업 또 이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근데 지금은, 그죠. 전반적으로 꼭 LNG로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도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방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선은 대부분 또 바닥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큰 회사 현대 관련된 큰 회사 이런 애들만 시세를 뽑았지. 대부분 조선 업종은 또 어떤 바닥에서 놀고 있으니까 한두 종목보다는 여러 종목, 물론 재무구조 좋고 가능하면 배당 주는 회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쭉 그냥 한 몇 종목을 깔아두고, 그리고 얘가 급등 나오면 얘를 팔고 얘를 옮겨가고, 또 얘가 급등 나오면 얘 팔고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을 사서 얘가 완전히 몰빵보다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패밀리 성격으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거나 모든 포커스는 트럼프 2기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향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요,
기존의 어떤 테마나 뭐 민주당 시절 바이든, 해리스 이쪽 관련 거는 다 삭제,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강력한 트럼프 이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번 4년 동안은 트럼프의 눈밖에 나면 죽어. 약간 이런 포커스를 깔고 그 대신 트럼프의 그죠 원하는 업종이면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뭔가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낮고 그랬죠. 이번에 미연준 파월이 그 어떤 FOMC 회의 끝나고 금리 뭐 예상대로 0.25 인하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은 물론 뭐 흔한 뭐 뻔한 이야기죠. 12월 달 역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0.25 인하. 그러면 또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3.25죠. 그러면 150bp 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또 쫓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예대 마진은 차이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뭐 예금에 관한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죠? 지금 이제 불과 2달도 안 남은 이 시기에 뭐 배당주는 뭐 계속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배당주는 장이 안 좋고 떨어질수록 계속 메리트가 생기죠. 그래서 뭐 배당주는 이제 무조건 집중해서 계속 봐야 될 시기. 그리고 그 이후 저금. 근데 그동안 트럼프가 엄포를 놨죠. 그죠? 금리 인하.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 연준 의장 너 가만 안 둬.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시장은 지금 우려를 해요. 혹시 파월을 자르는 거 아니야? 그죠? 트럼프의 생각은 몰라요. 근데 뭐 충분히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사람 같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파월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 당선인데 이쪽하고 코드가 안 맞을 건데 혹시 사퇴는 고려하고 있냐? 파월은 단호했죠. No.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뭐 물론 이제 어떤 흐름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봐야 흘러가는 것을 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보면 그죠? 어떤 금리 정책은 뭐 파월이 있는 한 좀 지속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트럼프의 정책을 이제 시장은 아마 조금 있으면 우려하지 않을까. 이건 뭐냐? 트럼프 정책이란 것은 미국 어떤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해주게 되면 미국의 재정은 적자로 갈 것이고, 적자로 가면 또 달러를 찍어낼 것이고, 달러를 찍어내면, 그죠?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세상 금리를 못 내리고 오히려 역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셈법이 막 복잡해지죠. 근데 워낙 그죠 강력한 1인 독재 미국이 지금 구성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는 이 부분은 우려는 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우려가 좀 많은 그런 시기. 그리고 그렇게 그죠. 그래 보면 또 트럼프 2기 때는 어찌 보면요. 강력한 또 트럼프 테마가 탄생할 것 같아요. 워낙 그 대단한 지금 어떤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본인도 입으로 그죠 배신의 정치를 단죄하고 충성을 요구한다. 무슨 봉건 그죠 봉건 시대 어떤 제후 어떤 왕의 어떤 위협 어떤 그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은 그렇다. 트럼프 1기 때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죠 트럼프 1기 때 2016년도 말부터 27년도가 4년 동안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나 하고 쭉 뭐 대충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트럼프보다 오히려 딸 이방카가 테마로 가장 많이 등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 큐스너죠.
큐슈너도 가끔 등장을 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그죠? 우리하고 어떤 정치 구조가 약간 틀리죠. 미국이란 나라는요, 가족들이, 고문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보직을 맡아서, 직함을 하나 받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방카도 트럼프 1기 때 고문 직함을 받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막 순방을 하고 다녔죠. 물론 엄청난, 그죠? 후원금도 받아내고. 미국은 이게 허용이 돼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그럼 트럼프 1기 때는 이방카와 사이 큐슈너 시대였다 하면 2기 때는 트럼프는 그 이남 이녀니까, 그죠? 큰딸 이방카가 있고 둘째 딸 티파니죠. 그리고 그 아들도 2명 있죠. 이남이녀. 근데 트럼프 2기 때는 아마, 그죠? 이제 이 아들들이 주식 테마가 될 가능성도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그죠? 그 트럼프 그 시절에 그 우리나라, 저는 어떤 무교, 종교는 무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은 조금 약한데, 기억으로 그 여의도 그 순복음 그 교회, 거기에 트럼프 장남이 그 방문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약간 테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교회가 갑자기 주식시장의 테마야? 그래 의아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트럼프 장남이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일종 그냥 방문한 거죠. 방문해서 약간 교회 행사 이런 거 해주고 갔는데, 그때 어떤 테마가 형성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아마 움직였던 게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 명예 어떤 회장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예 장로? 어쨌든 막 그 순복음 교회 관련된 명예직을 갖고 있는 그 분이 그 신원, 우리 옷 있죠, 옷 만드는 회사 신원의 그 박성철 맞나? 기억이 박성철로 기억되는데, 하여튼 그 신원의 그 회장이 그 순복음 교회의 어떤 명예 회장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한번 그때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종목은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니까 종교 시설이니까 다른 종목이 뭔가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향후 4년 동안은 트럼프의 어떤 시대,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주는 다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촬영 전에 어떤 전체적으로 테마나 뭔가를 찾기 위해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트럼프 집안 중에 보면 그 이방카, 티파니, 그리고 그 차남이죠, 그 에릭 트럼프, 이 3명이 그 조지타운대 대학을 같은 조지타운대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 되면 또 이 학교를 졸업한 국내에 어떤 회사 임원이 있다 하면 또 이 뭔가 세력들이 또 그죠? 엮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씩 맞춰가고 찾아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보는 것보다는 이런 인맥, 지연, 이벤트를 다 과거 자료를 찾아서 연루되는 기업에 부실주는 빼고 좋은 것들을 포진시키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면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 이래 그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기업으로 치면 누가 뭐래도 그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배팅 잘했죠. 대선과 상원, 하원 여기에 어떤 개인적으로 후원금 낸 게 한 1,850억 정도 후원금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죠? 더 많이 뽑아냈죠. 어찌 보면 그죠? 감각이 뛰어나다 해야 되나? 어떤 돈에 대한 배팅 이런 건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죠?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전기차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테슬라가 전기차한테 가장 치명적인 어떤 정책을 구사하는 트럼프를 후원하고 지원을 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시대는 화석의 시대, 다시 화석의 시대로 돌아갔어요. 조만간에 그죠? 파리 기후 협약 또 탈퇴할 것 같아요. 하고도 남을 위니까.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하게 되면 세상의 산업은 또 요동을 치겠죠. 그럼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나라 그 전기차 배터리, 그죠?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자동차는 그죠? 전기차만 만드는 거 아니죠. 자동차에서는 뭐 전기차 안 되겠다 싶으면 내연기관차 계속 생산하고 안 되면 하이브리드로 흘러가고 방법은 많아요. 방법 많은데 전기차 배터리는 오로지 전기차에다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그 전기차 배터리 업종은 굉장히 그죠? 고난의 어떤 한 시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 테슬라로 배팅을 한 거보다는 그죠? 이미 테슬라를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었다. 그러니까 향후 스타링크나 스페이스 X를 어떤 식으로 키워서 정시에 상장시켜서 내가 또 한 미천 잡나 이쪽을 바라보고 트럼프한테 배팅을 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거나 지금 그죠?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위험한 거 지금 시장의 평가는 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다 폐기 그리고 반도체 업종 예? 돈 줄게 IRA법 칩스법 해가 돈 줄게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했는데 트럼프 2기는 너무 강력해요. 그죠? 상원 하원 다 장악하면 행정 입법 뭐 다 바꾸고 법도 뜯어 고치고 이미 시행한 계약도 파기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보조금 준다 했는데 그 보조금도 안 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불확실성, 위험이죠. 그래서 트럼프 사기 때는요, 뭐 어떤 배터리 관련주는 안 보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또 4년 동안은 안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다 포진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지수를 교란시키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테마가 나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또 유지가 되고 어쨌든 막 이런 약간 복잡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진행이 된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죠?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떤 리스트를 보면 첫째는 그 트럼프 그러니까 이남 이녀를 보고 거기에서 또 1등 공신 일론 머스크를 보고 그 다음에는 또 정치인들은 누가 뭐래도 부통령 벤스 그리고 이번에 약간 이벤트성이 있었죠. 그 케네디 유명한 정치 가문 케네디가의 그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했다 중도 사퇴를 하고 트럼프를 그죠 지지했죠. 이 부분이 약간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네디 주니어가 그 중도 사퇴를 하고 트럼프 인수팀에서 하는 게 약간 그 우리로 따지면 약간 보건 관련된 이런 쪽에 어떤 그 약간 희망 내지는 전담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그 전에 그죠 이력을 이래 보면 그 미국의 그 시리얼 우리처럼 담처럼 먹는 그 시리얼 그 시리얼의 어떤 색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먼저 못 쓰게 지금 한참 좀 거론이 막 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그 어떤 음식 같은 거였는데 그 색소라 그러죠. 그래서 그 색소야 그 아스파탐 얘가 발암 물질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얘를 못 쓰게 법으로 막자 어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은 그 애리조나 주인가 그쪽에 한쪽에서만 이야기되는데 이게 이제는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그 인수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 막강한 권한이 생기죠. 그러면 미 전역에 확산이 되고 그런 식으로 법이 새롭게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천연 감미료
마스터 스테비안가 하여튼 그 천연 감미료 만드는 회사 이렇게 우리 잘 알아요. 우리가 앞전에 매매한 적도 있고 그 뭐죠? 불닭볶음면 그죠? 불닭볶음면 그 소스 불닭볶음면 소스 때문에 한동안 그죠? 또 약간 그 이벤트 이런 게 벌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성이죠, 가능성으로 종목을 하나씩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아, 얘는 이렇다, 얘는 이렇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서 테마가 형성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쭉쭉쭉 뽑아내서, 지금은,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 뭐 그렇게, 대비를 해야 안 되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커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